학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교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종이로 해서 프린팅을 해서 너네한테 점수, 그리고 등급은 안 알려줄 거고, 그 등급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다 알려주는 건데, 전교 등수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전교 등수가. 근데 만약에 그 서면으로 프린팅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어머니 핸드폰으로서 나이스에 접속을 하면, 그래서 인증까지 받으면 너네도 볼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 성적 조회가 가능할 겁니다. 성적 조회가 가능할 테니까, 저한테 원 점수는 네 점수, 알겠지? 정확하게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대충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원 점수에다가 100분율. 근데 이 100분율이 안 나온 학교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교 등수. 서면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나이스 들어가면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등급 컷 이나 평균, 너네 반평균 말고 전교 평균 있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원점수하고 100분율은 무조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너네가 나이스 들어가도 나옵니다. 나이스 들어가도 엄마 핸드폰으로 해서 네가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전송을 하든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를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학기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로 나뉘기 때문에 이게 한 학기 끝나야 등급이 나와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하실 거예요. 얘기는 하시더라도 등급은 한 학기 끝나고 나누는 게 맞아요. 맞는데 각각의 1차 지필고사와 2차 지필고사에 대한 100분율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고1이 처음이잖아. 그지? 근데 나는 매년 보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데가 아니고 나오나? 라고 생각하고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이스에 들어가시면 1차 지필고사 각 과목마다에 대한 그게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전 과목을 다 보내나요? 전 과목을 보내셔도 되고요. 저한테 수학만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수학만 보내셔도 되고 전 과목 다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기반으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상담에 대한 걸 맞춰서 할 거야. 따라서 수학만 보내준다면 수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전 과목을 보내준다고 한다면 전 과목도 내가 어느 정도 기반 베이스로서 어떤 부분들이 약하고 어떤 부분들이 괜찮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좀 덜 할애했으면 좋겠네 라고 제가 아마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네 자유.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수학만 난 띡 하고 보냈어. 내가 네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궁금하겠니? 그리고 국어 성적, 영어 성적이 잘 나오고 수학 성적이 안 나오거나 수학 성적이 잘 나오고 국어 성적,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하겠니? 야, 씨발 국어는 잘하는데 왜 수학 못하냐? 내가 이러겠냐? 난 그럴 일 없어. 근데 전반적으로 네가 밸런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보고자 하는 것 뿐이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난 그게 싫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수학은 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학은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다만 수학만 보냈을 때에는 나는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각 과목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고, 근데 대신에 이제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 중에서 좀 비중을 어디에 높이고 어디에 좀 낮춰도 되겠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7월달 되면요 선택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공지가 되면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세요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겠죠. 조언을. 근데 수학 성적만 갖고 제가 조언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면 되고 단톡방에 올리셔도 돼요.
자신 있으면. 면접관이 올려도 되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보내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얘기해줘. 나 이거 안 보내면 나 엄마랑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야. 그치?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통스러워져. 알겠지?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나연이밖에 없어요. 보내주세요. 점수만 띡 하고 보내지 마세요. 분명 같이 나와서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보내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안 나오면 이건 필요 없어. 의미 없어. 뭔지 알아? 나 네 점수가 몇 점인지 그게 중요한 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너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네 학교 시험지를 내가 다 봤잖아. 너네 거 빼고. 그지? 너네 거 빼고 내가 다 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너의 점수에 대한 포지션이 있어. 그 포지션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포지션이 맞으면 니네 학교 애들의 수준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인 거야. 뭔 차이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생각한 포지션보다 네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새끼 한 20%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10%가 나오잖아? 그러면 니네 학교 애들 이번에 공부 졸라게 안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은 앞으로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나오는 너네 학교의 시험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너 20%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30%가 나왔어. 그럼 니네 학교 애들이 내 생각보다는 올해 똑같은 난이도라도 해마다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요 정도 난이도의 수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냈더니만 이렇게 발생이 됐네?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내야 되겠구나 라는 난이도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난이도에 내가 맞춰줄 수가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똑같이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달라질 거야. 학교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마다 애들에 대한 밸런싱이 다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지. 네가 몇 등급인 것 때문에 너를 죽여버리고 막 뭐라고 지랄하고 하려고 나는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적으로 이제 저한테 등급이란다. 100번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선생님한테 100번 물어봐도 선생님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이, 아니면 수학선생님이, 1컷이 얼마예요?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은 보통 밝히거든요. 1등급 카트라인은 웬만하면 안 밝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정규점수가 얼마예요? 라는 것도 안 밝히는 선생님들도 많아. 근데 그건 나이스처럼 나와. 왜냐면 그 나이스는 입력을 해놔야 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무조건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고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내가 일단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왔고 내가 어디 위치에 있구나라는 게 딱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3%서부터 5%까지는 내가 이제 항상 예를 하는 게 뭐냐면 언저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방에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너네 나중 되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야. 노크는 하는데 문을 못 열어요. 막 이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급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9%서부터 여기는 13%까지, 여기는 20%부터 26%까지, 여기는 35%부터 45%까지, 여기는 50%부터 70%까지. 요 기에 있는 애들이 언저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퍼센테이지는요,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 차이예요. 많아야 두 문제 차이. 따라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생각을 내가
맨날 얘기를 너한테 정말 3월달부터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내가 얘기를 했지만 또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성적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볼 테니까, 내가 누차 강조를 하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정확한 포지션을 알아야 돼. 너의 정확한 포지션. 내 정확한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5%부터 9%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뭔가요? 이걸 안정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 안정권이란 게 뭐냐면, 안정권이란 게, 여기에 있는 3% 애들은 1등급이 찍히긴 하지만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1등급인 거고, 여기는 5%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지만 1등급이 될 수 있는 2등급인 것들인 거야. 마찬가지 그 언저리 있는 것들 다 똑같이 되겠지? 여기는 이 안정권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 안정권에서 요로 들어가는 게 1차 목표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안정권에 있다면 여기로 들어가는 게 1차 목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1차 목표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언저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게 1차 목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점수를 올린다.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30%가 나왔어. 30%가 나왔으면 30%가 예를 들어서 400명 기준에 120등 정도가 되겠네. 그 정도에 대한 성적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잘 봐야 돼. 봐봐. 400명 기준에 30%면은 뭐 120명이 나오잖아. 그치? 이거 100분율이 나올 때 70%라고 나올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하위 기준이야. 그래서 70%몇 등급이 그게 아니고 얘 100에서 빼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얘기한 퍼센테이지 앞에서 또 세는 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텐데 나한테 이건 보내줘야 돼. 그럼 30% 위치가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그럼 요번 기말고사 때까지에 대한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말고사에 대한 목표는 뭐가 돼? 1등급. 무조건 잘 나와야 돼. 이런 빌어먹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적으로 요번 기말고사만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난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쳐다볼만 하겠어. 하지만 그 앞엔 힘들어. 그러니까 한 단계 가라고. 니네 벌써 10번 시험 중에 한 번밖에 안 본 거야. 9번 시험 남았단 말이야. 그럼 막말로 따지고 나서 9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 단계씩은 올린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해. 뭔 얘기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9번 시험에서 내가 위치에 대한 목표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하고 정말 누차 강조하는 그 100분율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서 계산이 되고, 내가 점수는 개나 줘버려. 점수 보는 거 아니야. 무조건 100분율이야.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라고. 근데 물론 내가 요번에 정말 30% 받고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기말고 때 열심히 해가지고 10%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잘한 거고 다행인 거야. 근데 10%를 보고 달려가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했던 노력에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야, 얘야. 여기서 이거 넘어가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네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네가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해지는 거야. 나는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때 애들이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지게 되면 나는 그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가는 것 뿐이야. 내 성적은 결정이 돼 있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내가 여기에 들어갈 만큼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정해지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정과 결론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니? 결과가 중요하니? 과정이 중요하니? 과정이 중요한 거야. 왜요? 결과가 끝이잖아요. 얘야, 네가 정말 요번에 80점이 나왔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근데 과정이 개 같았어. 정말.
그러면 너는 어차피 기말고사 떨어져. 뭔 얘기인지 알아?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는 필요가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10번의 시험 중에 한 번밖에 안 본 거야. 나머지 9번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수능에 대한 한 번의 시험이 남아있는데 그럼 너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 인생에서 뭐라 얘기한 줄 알아? 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잘 나왔어요 라는 역대급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게 대부분의 애들이야. 따라서 무조건 과정에 충실하셔야 돼. 내가 너한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과정에 대한 걸 중시하셔야 되고 60점 아니면 50점 아니 40점이 나와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80점이 나와도 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뭐야? 40점, 50점, 6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 문제 중에서는 내가 풀었던 문제집에 대해서는 내가 학교에 있는 프린트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나왔던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제는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 웃을 수 있어요. 이 점수가 나오더라도. 왜? 나머지는 내가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그 9번의 시험을 가지고 하나씩 채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한 방에 빵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만 노력도 안 들이면서. 근데 나는 원래는 50점 나올 정도에 대한 실력이 됐었는데 그게 찍어서 정말 운이 좋게 너무나 잘 찍어가지고 그게 한 문제에 대한 배점 받지. 그치? 최소 4점에서 5점이야. 그치? 4개, 5개 맞추면 20점이 올라가. 그치? 그럼 4개, 5개를 찍어가지고 정말 운이 좋게 80점이 나왔더라도 이건 불안한 점수야. 그럼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부분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4, 50점에서 맞는다고 하는 애들도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80점이 맞았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왜? 불안하니까. 넌 알잖아. 네가 뭘 찍었는지. 근데 결과만 가지고 난 몇 점이야 라고 체크하게 되면 그게 과연 네 점수일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알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 떠들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지. 내가 1월 때부터 떠들었던 얘기잖아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등급에 대해서 연연하셔야 되는데 그 등급은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율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 때문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들아 과정은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지 이 과정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혹독해야 돼. 다시 너가 너 스스로한테 관대하면 안 돼. 아 오늘 수학과목 끝났으니까 오늘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 이제 오늘 놀자. 이렇게 관대하면 안 된다고. 나는 여태까지 하루에 20문제밖에 안 풀었었는데 그래 오늘은 내가 30문제 풀었네. 아니면 나는 하루에 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그래도 20문제를 풀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렇게 관대하면 안 돼. 가혹해야 돼. 남들은 40문제 풀지 않았을까? 라고. 정말 너 스스로가 정말 가혹하게 정말 혹사시키고 정말 학대를 할 정도로 정말 가혹하게 과정을 준비하는 거야. 채찍질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너한테 야, 너 요즘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들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가혹하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엄마든 나든 누구든 간에 네 친구들 말고 요번엔 진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넌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안 들리면 아직도 부족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야 돼. 내가 정말 혹독하게 했어. 근데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30%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내 노력에 대한 게 30%가 이 정도가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거보다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좌절해서 얻는 게 뭐야? 없어. 네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거꾸로 하잖아. 과정에 대해서는 졸라 간대. 오늘 내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수학 공부를 했어. 라고 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은 체육대회 끝났으니까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어. 왜 관대하지? 최대가 목적인가? 그럼 내가 말할 순 없고. 내가 오늘 다른 애들하고 좀 놀아야 되니까 오늘은 좀 놀자. 왜 관대하지? 과정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주말인데 좀 늦잠 좀 자자. 왜 관대하냐고.
근데 결과가 딱 나오면 어떡해? 씨발 어떡해? 뭐 하는 거야? 결과는 바꿀 수가 없어. 과정은 바꿀 수 있어도. 바꿀 수 있는 거에 혹독하게. 바꿀 수 없는 거는 관대해줘야 되는 거고, 그로써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관대하고 이게 혹독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쑥 쏟아들겠지. 얘가 공부하고 싶겠니? 성적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스스로한테 혹독해야 되는 과정이야. 오늘 며칠이야? 5월 14일이야. 그지? 시험까지 며칠 남았어? 40일에서 50일 남았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40일에서 50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험 기간이 아니라는 주변에 대한 환경에 휩쓸리지 마라. 휩쓸리지 말고 지금부터 해도 40일밖에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40일 뒤에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떡하지? 나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요지랄 하지 마시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퍼센테이지를 보셨을 때 요 퍼센테이지에 나오셨던 분들이 있을 거야. 요 퍼센테이지 나오셨던 분들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풀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셨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오답이 아니라 정답, 맞춘 문제에 대한 풀이가 정확한지 또 다른 풀이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음을 하셔야 되는 거야, 저한테.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류에 있는 요 부분들은요, 약 15% 정도가 되겠죠? 15%에서 17%, 이 정도 되는 약 3등급이 있는 학생들은요, 풀이가 아니라 오답,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답 정리, 다시 얘기하면 틀린 문제들을 확실하게 다시 풀어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는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야. 약 30% 정도의 수준에 대한 학생들이 되겠지? 이 학생들은요, 뭐가 부족한 거냐면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다. 복습이 부족한 거죠, 복습. 왜 이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숙제는 어느 정도 하려는 마인드가 있을 테니까 복습이 안 되는 겁니다. 복습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필기를 해서 복습을 하라고 했어요. 필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다 보면은 그 등급이 앞의 등급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신 이 이후의 등급에 계신 분들은요, 노력 부족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공부를 정말 안 합니다. 근데 잘 봐. 그 공부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 노력의 차이가 얼마? 나 이러면 점심시간 안 줘. 알겠지? 노력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조금씩은 다를 건데 여기에서 어차피 니네가 했던 애들의 대부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정말 수학 공부 1도 안 하는 거고 집에서. 따라서 이 노력만 정확하게 해주는데 어떤 정도까지만 되면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요, 과제만 해오면 돼요. 매일매일 파티션을 나눠서 과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30% 안에 들어가요. 아니, 정확하게 40%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제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있잖아, 4등급이다. 4등급 안에 들어간다고요. 과제만 하면. 근데 여기 뒤에는 과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러다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푸는 건 과제가 아니야.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여기 밑에 계셨던 분들은 과제를 하시는데 그 과제 하시는 게 힘들 거야. 왜?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야? 매일 복습을 하세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매일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등급을 꿈꾸지 마세요. 앞에 있는 애들은 맨날 하고 있던 거고, 아니면 너보다 일찍 하는 애들인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고등학교 내신을 찾기 위해서 그 선행을 뛰었던 애들이야. 너네 초등학교 때 뭐 했어? 놀았잖아. 공부했니? 중학교 때는? 네 스스로가 알 거 아니야.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똑같은 선상의 출발이고 그 똑같은 페이스로 뛴다고 생각해봐. 잡히겠냐? 안 잡힌다고. 안 잡혀요.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또는 여기 있으면 저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올라가라고. 그래야 안 지친다고. 근데 선생님 어떻게 매일매일 복습을 합니까? 그럼 못 올라가요. 얘기했잖아. 너네 고1이 처음이냐? 난 매년 고1이 있어. 매년. 고1, 고2, 고3이 매년 있다고. 내가 그 일에서 못 올라간다고 내가 단언해주는 거야.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실 욕심이 있으시다면요. 바뀌셔야 되고요. 그 구간마다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얘가 되다가 요거까지 하면은 3등급 안쪽에 들어오고 그 3등급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이 오답 정리를 좀 철저하게 신경을 쓰면 2등급 안쪽에 들어오다가 2등급에서 정말 내가 풀었던 문제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을 맞았을 때 풀이 과정을 똑바르게 썼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춰서 1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1등급이 나온 애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다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야. 알겠지? 네 위치가 어딘지는 이제 네가 스스로 이제 파악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네 성적이 나올 테니까.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고3 올라갈 때까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릴까요? 얘들은요 50% 이하요. 50%로 올라오는 것까지는요 굉장히 빨라요. 왜? 정말 안 하거든요. 근데 50% 5등급까지 올라가는 거는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이것도 싫은데 얘를 하래. 맞은 문제를 다시 쳐다본다는 게 가능하겠냐? 진짜 힘든 거야. 대한민국 4%가 쉬운 줄 알았어? 아니라고. 내가 너네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했다가 어떤 학생들한테 내가 뭐라 그래요? 복습 좀 하세요. 노력 좀 하세요. 오답 정리 좀 똑바로 하실래요? 풀었던 것 중에서 풀이가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것들을 내가 체킹을 하는 이유예요. 이게 돼야 1등급 원절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모르겠어. 나는 얘기 똑같이 해주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좀씩 다르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의 차이에서 나는 똑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전교 1등이든 전교 꼴등이든 받아들이는 게 너가 받아들이는 게 수준 차이가 되는 거야.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 내가 저기 있는 부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면은 걔는 이제 항상 점수가 잘 나오고 등급이 잘 나오게 되는 거고 뭐래 씨발 하면서 네가 하던 대로 하면 똑같은 점수가 계속 유지돼서 나오는 거고 그건 너의 자유. 왜요? 수업시간 안에 화장실은 안 보냅니다 제가. 알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알겠죠? 오늘부터 나갈 부분은 평면좌표입니다. 평면좌표. 중간고사 때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학보다 넓은 과목은 유일하게 한국사가 있겠죠. 한국사는 1학년 때 끝내야 되니까 미친 듯이 넓은 거고 그리고 수학은요
1학년 때 해야 될 단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친 듯이 넓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서부터는 넓지 않습니다. 2학기 때는 집합, 명제, 절대부등식,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열조합까지 있기 때문에 8단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그거를 쪼개서 나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3개, 5개나 혹은 4개, 4개로 쪼개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고. 근데 1학기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부등식,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까지. 원래 이 6단원을 너네가 기말고사 때 끝내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끝내셔야 되는 단원. 근데 이게 너무나 학교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학교 행사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실수가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시면은 우리가 수학이 화요일날 들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행사가 잡혀 있으면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못 나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도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안 나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갈 수도 있고요. 작년에 그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원의 방정식까지 나가요. 도형의 이동 파트들은 거기 못 나가는 형태들도 있거든요. 좀 빨리 나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이동까지 나가도록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로서 보시면 되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못 끝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빨리빨리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너무나 많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6월달부터는 왜요? 6월달에도 시간이 한 달이 남아있는데, 얘야 6월달에도 해야 될 게 있잖아. 뭐 해야 돼? 지금 뭐야? 니네가 갖고 있는 교재를 풀겠지? 그치? 이게 1단계지? 1단계가 끝나면 뭐 할까? 1단계가 끝나면 내가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오답에 대해서 얘를 내가 드리지? 제가 이걸 드리면서 너네가 문제에 대해서 페이지랑 체킹을 하지? 각각의 교재가 다르지? 그치? 체킹을 할 거야. 체킹을 하고 내가 그 오답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문제집을 만들어서 드리겠지? 그치? 이 문제집을 만들어서 드리면 이 문제집을 어차피 교재에 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나는 정말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뭐가 될까? 여기 오답이 별로 없거나 해서 다음 단계 되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집을 풀겠지?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적는 거, 이런 것들은 프린팅을 해서 제가 드리죠.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집을 풀 것이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뭐 하죠? 교과서하고 뭐 하지? 프린트를 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리겠지? 그러면 내가 6월 30일 기준에서 6월 말 정도에 이제 기말고사 시작이 될 테니까, 어떤 학교는 7월 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그래서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하고 프린트를 돌리는 시점이 언제예요? 약 2주 전부터, 2주 전에서 열흘 전부터는 제가 모든 것들을 딱 스톱 시켜버리죠. 앞에 거를 못 하더라도 스톱 하지 마. 그리고 프린트만 해.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야 될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며칠이 남은 것밖에 안 돼요? 한 달이 남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요. 그지? 그럼 얘를 언제 안에서 해결해야 될까? 얘를 5월 안에는 무조건 해결을 하셔야겠죠? 그지? 5월에 무조건 해결하셔야 되고, 얘가 일주일, 그리고 얘가 되는 거겠지? 됐어? 5월 안에 무조건 교재 끝내야 돼. 알겠지? 나도 그런 사이즈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오늘 평면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 다음 주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 주는 도형의 이동. 그래서 끝. 알겠죠? 어떤 학교들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저는 도형의 이동까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도록 합시다. 평면좌표예요. 평면좌표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옛날부터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X축 0, 여기가 Y축이 돼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우리가 A, B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걸 평면좌표라고 얘기를 하죠. 정리 좀 이따가 보시고, 여기 있는 요 점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찍게 된다면 요 점의 좌표는 C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D가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요 점에 대한 좌표는 C, D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평면좌표입니다. 그죠? 근데 야, 이게 수업 시간에 있잖아. 대답을 안 하면 졸려. 그거는 누구에다 해당되는 얘기야. 너 생각을 해봐. 입을 다물고 눈만 뻐끔뻐끔 대면서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안 졸리면은 더 이상한 거야. 그렇다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니잖아.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고. 야, 영화도 씨발 100번 보면은 아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오늘 수업이 240분이잖아. 몰랐어? 4시간.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정말 나갈 때 이 아가리에서 똥내가 나.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틀려도 돼. 틀린 것 때문에 씨발 왜 틀려? 라는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잠이 안 와. 말하면서 떠들다가 자는 놈은 있냐? 있잖아. 이게 이렇게 이 새끼 없잖아. 있어. 그럼 대단한 새끼고. 여기부터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3학년 미안해요. 2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웁니다. 2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요.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서까지 길이가 C-A가 되고 여기서까지 길이가 D-B가 됩니다. 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의 제곱의 값은 C-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D-B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D에 대한 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루트에다가 뭐가 되면 돼? A-C의 제곱에다가 B-D의 제곱으로서 얘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굳이 이 공식을 암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학을 제일 못하는 가장 첫걸음이 뭘까요? 공식만 암기하는 겁니다. 왜? 쓸 줄을 모르면서 공식만 암기해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어떻게 왜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해요. 이 평면좌표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요. 내분과 외분이에요.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내분과 외분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는 항상 뭘로 정리를 해드리냐면 수직선에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수직선. 그 수직선에서 정리를 할 때 왜 수직선을 정리해드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빠르거든요. 봐봐. 얘도 하나의 수직선이야. 그치? X값이 A이고 X값이 C인 것 뿐인 거고. 그치? 얘도 하나의 수직선인데 그걸 세로로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얘도 B라는 하나의 점이고 D라는 하나의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만나서 생기는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축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 축이 하나 더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공간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하 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 파트를 할 거야. 그리고 상형고가 기하가 2학년 선택 과목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나하나씩 유출하면 되는 거니까 수직선이 3개 모여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직선이 2개가 겹쳐져 있구나. 그래서 가로에 있는 수직선의 0과 세로에 있는 수직선의 0을 맞춘 요 점을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내분이라는 거를 좌표평면 위에서 우리가 찍을 때는 뭐 하면 돼? X축에서 선을 찍고 Y축에서 선을 찍은 다음에 뭐 하면 돼? 만나는 점을 체킹만 하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생각해봐. 잘 봐. 요렇게 있어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점을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하자. 됐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는 뭐가 돼? B-A가 될 거야. 됐지? B-A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때 했어. 뭐라고? 두 점 사이 거리라고. A에서 B까지 거리라고. 무조건 이제부터 거리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을 사용할 거야.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M 대 N으로 나누겠대. 그 점에 대한 좌표를 난 궁금해하는 거야. 됐니? 그럼 그 좌표를 구하는 것은 어떤 과정 때문에 구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적으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얘기를 하자. 그 여기를 C라는 좌표를 구하는 거야.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A, B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A-B가 되는 거야. 됐니? 얘는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든 간에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상에는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B-A라고 쓸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그 A, B의 길이를 M 플러스 N 등분하는 거야. 여기가 M이었고 여기가 N이었잖아? 그럼 M 플러스 N 등분을 하시게 되면 한 칸의 간격이 뭐가 되는 거냐면 B-A를 M 플러스 N만큼 나누면 되는 거야. 문자가 많아서 혹시 난독증 있으신 분 없죠? 그럼 됐어요. 세 번째, C점의 위치를 볼 건데 C점의 위치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B라는 점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럼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 A라는 기준에서 점에서 본다면 A라는 기준에서 한 칸의 간격이 얘가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몇 칸만큼? M 칸만큼 간 거지? 오른쪽으로 갔니? 왼쪽으로 갔니?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얘는 뭐가 될까?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 B라는 기준으로서 한 칸의 간격이 똑같이 이렇게 될 건데 몇 칸만큼 간 거야? N칸만큼 간 거겠지? 왼쪽으로 갔니? 오른쪽으로 갔니? B라는 점 기준에 왼쪽으로 간 거니까 빼주면 되는 거야.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걸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AN 플러스 BM이 됩니다. 라는 좌표가 나오는 거야. 되니? 이렇게 좌표 나오는데 이거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해석하시는 게 이 공식을 연락에 암기를 해요. 그럼 뭐합니까? 못 푸는데. 물론 공식 암기는 필요로 할 때는 해야겠지만 못 풀어요. 못 풀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M 플러스 N분의 AN 플러스 BM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 N 대 M으로 내분하는 건 뭘까? N 플러스 N분의 AM 플러스 BN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A가 되고 여기 있는 점이 B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공식을 암기하실 때 내분이라는 것은 위아래를 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더하는 거야? 얘를 엇갈려 곱해서 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공식을 암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됐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걸 알아야 돼. AC 대 CB의 길이의 B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M 대 N이 된다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C의 길이와 BC의 대리, CB에 대한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C라는 점 자체가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걸 못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를 확장해 볼까? 확장하게 되면 여기 위에다 쓸게. 미안해요. 여기 밑에다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x1, y1과 x2, y2를 가지고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겠대. 그러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x끼리 그리고 y끼리만 각각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x끼리 하면 뭐가 돼? n 플러스 n분의 엇갈려 곱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x1n 플러스 x2m이 되면 되고, y도 똑같이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엇갈려 쓰시면 y1n 플러스 y2m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게 학교에서는 내분점에 대한, 내분하는 점에 대한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봐봐. 수직선이 있는데 간단한 거 들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야. 됐지?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래. 그러면 얘를 2대 1로 내분하지. 2대 1로 내분하면 어떻게 돼? 전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6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6을 m 플러스 m 등분, 몇 등분? 3등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 한 칸의 관계가 얼마야? 2가 될 거야. 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돼? A를 기준으로 2칸이 가든 B를 기준으로 1칸이 가든 가시면 그 점에 대한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내분하는 점에 대한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2대 1로 내분하게 되면 공식을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1분의 뭐가 돼? 1 곱하기 1 플러스 7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총 얼마? 5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럼 1대 2에 대한 내분은 어떻게 할까? 1대 2에 대한 내분은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7이 되는 거니까 뭐가 돼? 3이라는 점이 될 거란 얘기야. 됐어요? 됐어? 그러면 1,2 하고요 5,10이 된대요. 얘를 3대 1로 내분하재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 플러스 1분의 엇갈려 곱하면 되는 거니까 15 플러스 1, 3 플러스 1분의 엇갈려 곱하면 되는 거니까 30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럼 4분의 16이니까 4, 얼마 되는 거지? 8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점을 A, 이 점을 B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AC 대 B, C가 3대 1이 되는 요 점 C에 대한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8이 됩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기와 아래 있는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나 분명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애들 다 못 풀어요. 다 병신짓 하고 있다고요. 이거 거리고 하고요. 이거 거리고 해서 내 양해곱은 왜 양해곱과 같이 유지하고 있어요. 돌아버리겠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 얘기하는 거야. 이거 원방에서도 쓰이고 맨날 쓰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나간 거야. 반드시 알아둬야 돼. 됐어? 그럼 봐. 내분하고 외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구분지면 될까? 내분은 뭐가 되면 돼? 내분은 A, B 사이에
존재하면 뭐가 C라는 점의 좌표가 내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C라는 점이 존재하잖아. 그게 내분에 대한 점이라고. 근데 M이 N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M이 N보다 커. 그럼 어느 쪽에 가까울까? B 쪽에 가까워지겠지. 이 내분한 점이 N이 되는 거니까 B 쪽에 가까워질 거야. 만약에 M이 N보다 작아요. 어디에 가까워져? A에 가까워질 거야. 됐어? M하고 N이 똑같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중점에 대한 얘기인 거야. 1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내분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죠. 애들은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거야. 알겠지? 나는 이 용인이 서울 끝자락에 있는 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외분에 대한 얘기할게요. 외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합니다. 여기를 A라는 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가 C라는 점이 돼요.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대 여기까지가 N이 되는 거야. 됐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항상 똑같은 거야. A부터 C까지, B부터 C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될까? M-N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똑같이 진행합니다. AB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AB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B-A가 됩니다. 그죠? 이 B-A를 이제 몇 칸으로 나눌까요? 몇 칸으로 나누는데? M칸으로 나누는 거야. M칸. 총 길이가 M이잖아. 그럼 M칸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미쳤어요? 왜 이게 멍청한 놈이야? 여기가 전체인데 M-N칸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이거 등분하면 어떻게 돼? 한 칸에 대한 크기는? 똑같지. M-N분의 뭐가 돼? B-A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C에 대한 위치를 볼 건데 이 C에 대한 위치는요. A를 기준해서 볼 수도 있고 B를 기준해서 볼 수도 있겠죠? A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를 기준으로서 M-N분의 B-A가 한 칸의 간격이 될 건데 몇 칸 간 거야? A에서 C까지 몇 칸 간 거야? A에서 C까지 몇 칸 간 거야? M칸 간 거야. 그리고 B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M-N분의 B-A가 될 건데 몇 칸 간 거야? N칸 간 거가 되겠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어차피 둘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어떠한 공식으로서 유도가 되냐면은 M-N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돼?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잘 봐야 돼. 요거냐 되게 많이 헷갈려요.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내분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A, B라는 것들을요. M 대 N으로 외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외분은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엇갈려 곱해서 빼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 될까? 됐어? 그럼 만약에 N 대 M으로 외분하면 어떻게 될까? A, B가 있으면서 엇갈려 곱해서 뺄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n분의 뭐가 되면 돼? bn-am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까요? 그래서 엇갈려 곱해서 더하면 내분, 빼면 외분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지? 그럼 똑같이 생각해보자. 외분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C라는 점의 위치가 어디 위에 있는 거지? A, B 사이에 있는 거니? 아니지. A, B 밖에 있잖아. 그 얘기를 우리는 어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A, B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A, B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M이라는 값이 N보다 커지면 A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B부터 C까지의 거리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치? C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에? B 쪽에 되어 있고, M이라는 값이 N보다 작아지게 되면 C라는 위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까워져 있다? A 쪽에 가까워져 있으며, M과 N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는. 1대1 외분, 이런 건 없어요. 따라서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토대로서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x1, y1, x2, y2에 대한 이 두 개의 점을 우리가 m 대 n으로 외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x값 따로, y값 따로를 하시면 되는데, 외분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를 해줄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을 m 대 n으로 써주시고 엇갈려 곱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y에 대한 좌표도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나? 그럼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얘를 해석할 때는 똑같습니다.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우리가 C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와, 그 얘기를 똑같이 AC 대 BC에 대한 길이의 비가 M 대 N인 점 C가 똑같은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이 얘기는 뭐랑 똑같지? 내분하고도 똑같아. 니네가 적어놓은 거야. 따라서 AC 대 BC가 M 대 N이 된다는 얘기는 이 말로만을 가지고 나서는 내분일 수도 있고 외분일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말을 가지고 내분이다, 외분이다 딱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다른 조건들이 없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그 C에 대한 위치가 AC 내부에, AB 내부 사이에 있느냐, 또는 AB의 연장선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들이 없다면 M 대 N을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분과 외분을 둘 다 구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둘 다 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다른 특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안 할게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무게중심에 대한 작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점이 있을 때 무게중심에 대한 작도는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마주보는 거에 중점을 이어버리지. 요 노란색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노란색 선을 중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라고 해서 중선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 중선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은 어떻게 돼 있어? 무슨 특징을 가져? 2대 1에 대한 특징을 갖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달무에서 나와요. 일단 중점의 좌표를 구합시다. 중점의 좌표는 뭐가 돼? 얘하고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럼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무게중심은 뭐가 될까?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 점을 A, 여기 있는 점을 B, 여기 있는 점을 C, 여기 있는 점을 M이라고 얘기를 해두게 되면 무게중심 G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는 AG 대 GM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AM을 뭘로? 2대 1로 뭐 한 점?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G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AB 선상 위에 있으니까, AB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A라는 점이 얘야. M이라는 점이 이거야, 노란색. 그럼 얘를 2대 1로 내분한대. 그거 어떻게 하면 돼?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억가에 곱하기로 했지? A하고 1을 곱해버리면 뭐가 되고? X1. M하고 2를 곱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X2, X3. 그 다음에 Y1, Y2, Y3로서 Y 좌표들과 X 좌표를 다 더한 뒤에 뭐 하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시면 얘가 무게중심을 구하는 좌표가 됩니다. 되니?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봐봐. 무게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게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G라고 얘기했을 때, 잘 봐야 돼.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에 대한 값의 최소가 되는 점의 의미가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이야. 잘 봐야 돼.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야. 이게 달라. 뭐냐면 PA 더하기 PB가 얘가 최소를 가지고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PA와 PB의 최소는 AB가 돼요. 이게 뭔 소리예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단 말이야. P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소가 된다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에 대한 최소는 어디가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연결되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제곱이 없음에 대해서 최소가 되면은 AB의 기준을 구하라는 얘기고,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에 대해서 최소를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제 쉬운 시간 끝나게 할 거야. 얘는 중산 정리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좀 이따가. 그럼 만약에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아직 아는 건데 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어설프게 외우지 마시고요.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대로 정확하게 세 점까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최소가 무게중심인 거고 나머지는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자마자 무게중심인가? 이거 보자마자 무게중심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잘 구별해서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근데 꼭 그런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SNS 하는 시간만큼만 공부해. 전교권일 거야. 올해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걸 끊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가 아니야. 얘들아 뭔가 오해하면 돼. SNS를 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해 라는 게 아니야. SNS를 하지 말고 공부를 그 전에 했던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거 할 시간만큼 자. 차라리
잠이 부족함이 없어질 거야.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편안해져. 그리고 나서 4, 50일 뒤에 다시 깔면 되잖아. 눈빛들이 지금 죽일 것 같은 눈빛들인데 뒤흔들을 해 새끼야. 나한테 도움 되는 얘기해 병신아. 내가 뭐 니네가 SNS 지은다고 나한테 도움 되는 게 뭐 했겠니? 내가 뭐 플랫폼을 제 앱을 다운받으세요. 이거 자기 뭐 마음대로 해. 근데 뭐지? 잠깐만. 뭐야? 깜짝이야.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적이 잘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삶을 영위 좀 하시라고요. 비인간적으로 살지 마시고. 40일도 못 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중독인 거잖아. 그지? 핸드폰을 바꾸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도 못 끊겠어요? 불시에 물어본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혹시 누구누구 요즘에 SNS 하는 거 보셨나요? 라고. 불시에 물어볼까? 누군지 뭐야? 랜덤으로. 니 다 한다고 했잖아. 그치?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군. 아직도 해요. 개새끼가.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거든. 잠깐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내가 형 누나들은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10년 애들을 15년 정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이 매년 좀 멍청해져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2학년 애들이 1학년 때 너네 때 좀 더 똑똑했고 너네가 지금 중3 애들보다는 좀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 매년 지금 학력에 대한 수준에 대한 성적이 아니야. 그 이해도가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나중 됐을 때 정말 원숭이랑 같을 수도 있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증명은 못했는데 내가 심증은 가요. 심증은. 그 심증이 바로 SNS랑 핸드폰에 대한 여부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니네가 쓰는 걸 귀찮아해요. 쓰는 걸. 그리고 생각하는 걸 안 해요. 생각을 뭘 합니까?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뭐 하면 돼요? 콴다. 내가 모를 줄 아냐? 나 콴다가 초창기 때부터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줬어. 콴다 찍으면 잘 알아. 옛날에 콴다가 생긴 지가 좀 약간 활성화된 지가 내 기억엔 4년에서 5년 정도 됐거든요. 4년에서 5년 정도 됐는데 4, 5년 전에는 차라리 낫어요. 왜냐면 콴다라는 게요. 그때는 자료가 좀 미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안 나와요. 근데 요즘 뭐예요? 99% 나와요. 학교 기초를 찍었는데도 나와요. 왜? 자료가 방대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았냐?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고 생각이라는 걸 안 하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문제를 보고 누군가 밑에서 풀어주죠. 그죠? 근데 그 되게 잘못된 거야. 그 풀어주는 거 알아요? 그 누가 밑에 풀어주는 거? 해봤지? 한 번쯤 다 써봤잖아. 그치? 풀어주고, 그 영어도 있니? 영어는 안 되지. 수학만 되지 않냐? 아, 돼요? 대단하네요. 근데, 너희들 뭐 딴거 외워주면 어디 가요? 했는데, 그 밑에 우리 나들 가끔씩 보거든요? 가끔씩? 왜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풀어주고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콴다를 찍어봐요. 그러면, 나보다 괜찮은 풀이가 있나? 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해봐. 근데 그 풀이가, 틀린 풀이가 많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풀어? 병신? 뭐 이러는. 뭐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거의 대부분 대학생이더만. 대학생 애들이 뭐 그렇게 뭐 서울대 무슨 과, 뭐 의대, 이게 쭉 나와 있잖아. 알아듣냐? 못 알아듣지? 어쩌라고, 씨발, 이게 뭔데? 답은 맞아, 씨발, 또.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딱 보면서 이해가 돼요. 야, 그럼 이해하라고 써놓은 건데 이해가 안 되겠냐?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아니 미친놈 RPM을 읽으면 밑에 있는 걸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빙신아. 이거 뭐야? 해설제잖아 그치? 해설제 역할이 뭐야? 답을 알려주는 게 해설제야? 아니잖아. 뭐야? 해설 뭐야? 너 정답 이해 못하겠지 빙신아? 내가 이해시켜줄게? 라고 글로 쓰는 게 해설제잖아 그치? 이걸 보고 이해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하나 이걸 보고 이해를 했다 치자. 근데 그걸 네가 완벽하게 다 이해한 거야? 알아? 하고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오면 또 틀리지.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수학을 잘해야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생각이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각 없는 새끼들 안 받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간에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야. 왜? 요즘 애들 너무 생각을 안 해. 왜? 엄지손가락만 발달돼 있거든? 대단한 생각되지 않냐? 나 지금 가끔마다 대단한 생각되는데 한 손으로 문자 보내는 거 정말 신기해요. 손가락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가능해요. 한 손으로 문자 보내는 거. 근데 나도 어느 순간 아는 줄 알아?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있잖아. 이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딱 약속을 해. 엄마랑 약속을 하라고. 엄마 내가 40일에서 50일 동안 내가 카톡을 SNS를 끊을게. 그걸 지울게. 대신 내가 시험 끝난 날서부터 난 1박 2일 동안 24시간 SNS 할 거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해. 그럼 엄마도 건들지 않을 거야. 그럼 엄마가 건든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 내가 엄마한테 뭐라 할게. 나 엄마한테 막 뭐라 잘해. 나 옛날에 그랬다니까? 엄마들이 막 나한테 그러면은 나는 진짜 뭐라냐. 어머니 4%가 쉬운 줄 아세요? 내가 거꾸로 나 옛날에 되게 싸가지 없게 얘기했거든. 어머님은 대한민국 4% 상위 4% 어머님인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4%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국도 좀 그렇고요. 어머님은 어머님네 자녀 학교의 상위 4%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로 애들 서포트 하실 수 있어요? 난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11%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11%하고 4%에 대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니네 반에 딱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야, 이 반에서 누가 수학을 제일 잘해? 라고 했을 때 쟤요! 걔가 1등급이고요. 걔 빼고는 쟤하고 쟤요! 걔가 2등급이에요. 나머지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3등급이에요. 그렇게 손꼽힌다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등급인 거야.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다고. 정말 특별해야 되고. 어머님들 30명을 모아놓고요. 여기서 음식 누가 제일 잘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기 엄마가 제일 잘해요. 그 엄마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엔요. 여기 엄마가 그 엄마가 2등급이고 나머지 어머님들은 3등급 이하입니다. 이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옛날에.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너네는 저희 애들은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부하는 유기체입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고요. 할 때는 하는 겁니다. 대신 할 때 안 하니까 저도 지랄을 하는 거고 대신 어머님들도 열심히 하고 나서는 풀어주는 시간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니네가 시험이 끝나면 니네가 뭐 학원을 빠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랄을 안 하는 거야. 하루 정도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두 번 괜찮아 놀러 갔다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안해. 그래서 당장 어제였으니까 내가 할게. 내가 어제 지랄했디? 너 어제 뭐 했지? 어제 친구가 집을 초대하셔가지고. 그치? 초등학교 생일 파티하고 왔잖아. 그치? 초등학교식 생일 파티라고 왔잖아. 그래서 근데 뭐라 안 그러지? 자주 있지 않은 행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해. 하지만 잦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시험 기간이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알겠지?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 낭비야. 나 할 거야. 알겠지? 언제지? 우리 지금 핸드폰을 다 꺼내서 지울까요?
이 살기 뛴 눈빛을 지금 이렇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 새끼야. 내가 네 미래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미치겠네. 안 돼요. 중독이에요. 중독입니다. 진짜 바꿔야 돼요. 볼게요. 잘 봐.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중선 정리예요.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결국 이 AD라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AD를 가지고. 이 AD라는 중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요. AB의 제곱에다가 AC의 제곱을 하면은 얘가 2배에다가 AD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공식에 대한 얘기예요. 중선 정리. 퍼포스의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선에 대한 역할로서 이거 부분들을 우리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명은 뭐냐면요. 증명은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중점을 요 D라는 점을 여기 O에다 맞추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B가 될 거고 요만큼이 C가 돼서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같다는 걸 알겠지? A라는 점은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두시고요. 여기 있는 점을 C, 0이라고 두시게 되면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C,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될 거고 여기가 A라는 점이 될 거고 여기가 D라는 점이 돼요. 그러면 A, B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X끼리 빼서 제곱하고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AC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X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Y 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AD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A제곱에다가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D에 대해서 제곱을 하든 CD에 대해서 제곱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C제곱이 될 거야.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절반. 다시 얘기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의 2배가 됩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무게중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최소값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써서 중선정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각 이등분선이라고 있는데 그 각 이등분선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바로 뭐냐면 대각선의 중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대각선의 중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대각선의 중점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뺄게요. 알겠죠? 얘는 뺄 겁니다. 얘는 뺄 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왜 대각선에 중점을 쓰는 거지? 멍청한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각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랑 되게 비슷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각 이등분선은요 미안해요 아까 그 실수야 A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요. 그랬을 때 각을 이렇게 이등분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조심해. 밑에는 이등분이 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D라는 걸 찾았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이를 M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길이를 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죠? 각 이등분선이 나오면 뭘 했지? AB 대 AC는 BD 대 DC라고 했던 것들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은 그 AB 대 AC가 뭐가 되는 거야? M 대 N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오늘 배웠다? 까먹었으면은 말미잘.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다음에 해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 씨발, 여기다가 이거 방해하는데 집어 나갔는데. 뭐야? BC를 M 대 N으로 뭐하는?
내분하는 점이 D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M 대 N이 되면 여기 있는 길이의 B도 M 대 N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지금 내가 계속 해드리잖아.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연동이 돼서 다 나올 거야.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거를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괜히 또 학교에 가서는 또 다른 친구들이 하면 오 씨발 또 그건 뭐야? 라고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정식 명칭이 사선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선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선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신말근 공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신말근 공식이란 게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쓰셔도 안 돼요. 서술형에는 완전 꽝이거든요. 뭐냐면 x1, y1, x2, y2, x3, y3입니다. 요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삼각형.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서 삼각형 A, B, C에 대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x하고 y를 요 안에다가 넣어서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x1, y1, x2, y2, x3, y3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써서 x1, y1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런 표기가 처음 보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대학교 때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거거든. 그럴 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남들 봤을 때 다 쓰는 걸 또 너만 못 쓰면 바보스러울 것 같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줄 거야. 이렇게 못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걸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걸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신발끈 같다라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모양이. 그럼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x1, y2, x2, y3, x3, y1을 곱하고 더해서 노란색끼리 더하는 거야. 주황색끼리 더하는 거 곱해서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를 더해서 노란색 더하는 거에서 주황색 더한 걸 빼주시면 돼요. 그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야?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근데 그 값이 어떤 게 더 클지 모르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넓이가.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게 사선식인데, 이렇게 이제 서술형에서 쓰시면 완전 다 개 말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게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간다. 평면좌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집 있잖아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C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길이를 A라고 얘기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길이를 X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길이가 A-X니까 높이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요 파트들에 대해서는 C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요 값이 바로 H제곱이 될 거니까 그 값이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X값을 구하신 다음에 높이를 구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 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얘를 밑변이라고 두면은 요 BC에 대한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지? 거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우리가 넓이가 2분의 1 AH가 됩니다 라고 구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과 요 과정과 요 과정, 그리고 또 있어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일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평면좌표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직선방정식. 오늘 나간 진도가 두 단원을 합쳐서 좀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은데 얘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네가 갖고 있는 문제집도 보시면은 이 평면좌표를 하나를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적고요. 그럼 평면좌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건가요? 물론 그렇기도 한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집에는 없는 유형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또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라서 실제로 너네가 여기 내용 설명을 들은 것보다는 문제에 대한 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은요, 여러분이 2학년 때 벌써 했어요.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뭘로 했죠? 일차함수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1차함수에서 우리가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를 했고, 1차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면 y 콜 mx 플러스 n이 됩니다 라고 해서 m이 0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1차함수들을 배운 거야. 1차함수들을. 그래서 우리 이 m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게 되면 이 m은 뭐가 되는 거야? m은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기울기가 될 거야.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구했던 거 기억나시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했고, 또 어떻게 기울기 구했지?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어요.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삼각비에서 얘기했던 건 3학년 2학기 때도 세타에 대한 역할은 뭐야? 세타는 뭐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것. 그것들 우리는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를 테니 이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들은 총 몇 가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까? 탄젠트 30도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야. 그리고 탄젠트 45도가 뭐가 될까? 1이 될 거고, 탄젠트 60도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야?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이 삼각비에 대한 값들은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뭘까?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대.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 비교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 기울기는 뭐 얘하고 이거에 대한 기울기하고 얘하고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지. 어차피 일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어떤 과정이었냐면 2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두 번째는 좌표축의 수직 또는 평행인 직선이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x, 0, 여기를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축에 이렇게 돼서 수직이 될 수 있겠지. 또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x축에 뭐 하는 거야? x축에 수직입니다. 그 얘기 또 다른 얘기는 y축을 기준으로 보면 뭐야? y축에 평행해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y축은 평행이고 x축은 수직인 거야. 이걸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어. 봐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 점은 뭐가 돼? P,0이지. 이 점은 뭐가 될까? P,1이 되겠지. 이 점은 뭐가 될까? P,2가 되겠지. 됐어요? 됐어? 그럼 얘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식으로 쓰면 x가 항상 p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글로 표현하면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p가 되는 거지. 됐어? 얘는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항상 이 부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y축에 수직이 될 거고 x축에 평행이 될 거고. 굉장히 유사하지?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가장 좋은 거야. x축이 수직이다, y축이 수직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요 값을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하면 좌표는 0,q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좌표는 뭐가 될까? 1,q가 될 거니까 아하, 얘는 항상 y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얘를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지? 글로 표현하게 되면 x 값에 관계없이 x가 변하더라도 그거랑 거랑 상관없이 항상 뭐가 y가 q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럼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쟤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야. 나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런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배우고 이런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쓸모없는 지식이고,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며 봐야 돼. A, B가 0이 아니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이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지. 둘 다 0이 아니니까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차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 B가 만약에 0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면 이런 것처럼 X가 없거나 이렇게처럼 Y가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런 형태들에서는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테니까 얘가 좌표축에 수직 또는 평행인 직선이 되는 거야. 따라서 C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됐니? C하고는 영향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는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죽을 때까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요, 뭐가 주어질 때냐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질 때야.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지.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y절편이 아닌 하나의 점이 주어질 때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2개의 점이 주어질 때가 될 거고요. 네 번째는요, x절편하고요,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야. 그래서 각각을 제가 표시를 해드릴 거야. 각각을 표시해드리면, 집중해. 기울기가 m이고 여기도 기울기가 m이고 하나의 점을 우리가 a, b라고 두시고 x절편을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y절편을 n이라고 두실 거고 하나의 점을 우리가 a, b라고 두실 거고 또 하나의 점을 우리가 c, d라고 두실 거고,
y절편은 우리가 b라고 얘기했을 때에 대한 각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y는 x, 마찬가지 y는 x, 마찬가지 얘도 y는 x, 마찬가지 여기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잘 봐. 노란색이 어디 위치에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 기울기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기울기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되니? 얘는 기울기가 없는데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c-a분의 d-b로서 기울기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y절편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 집중! 하나의 점이 지난다고 했지? 그럼 a가 들어갔을 때 b의 y 값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x에다가 a를 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y 값은 b만 나오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야? 얘는 a, b를 얘기하든 c, d를 얘기하든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서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이거분의 x 플러스 이거분의 y라는 값이 1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또 이 네 가지 과정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이요. 2번의 값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6시까지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5시 40분이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 끝났어. 오늘 하다 보니. 그럼 이게 길어지네. 그러다 보니까 6시에는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5시 40분에 나한테 문자를 보내야 돼. 선생님, 제가 오늘 6시까지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런 것들을 꼭 알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잘 봅시다.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릴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의 정점이라는 거는 고정된 점, 픽스가 된 점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a, b라는 이러한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점선면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야? 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야? 졸라 많아요. 그죠? 왜 많아요? 하나의 직선이 되기 위해서 몇 개의 점이 필요한데? 2개의 점이 필요하거든요. 왜 2개의 점이 필요하지?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뭐가 생기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2개의 점 이상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잘 봐. 기울기에 대한 값에 관계없이 a, b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에 대한 뭐가 될까? 항등식이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던 간에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나야 되잖아. 따라서 그러한 직선에 대한 방정식은 기울기가 뭐가 되던 간에 관계없이요, x에다가 a를 넣어줬을 때 y라는 값은 b가 됩니다 라고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꼭 알고 계시라는 얘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내가 나중에 해드릴 거야. 알겠지? 나중에.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오늘은 급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번째 뭐냐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럼 잘 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두 개의 직선으로서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직선과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퀄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하고 px 플러스 qy 플러스 r를 어떤 문자냐면 k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선생님 나는요 그 k를 항상 뒤에다가 붙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 이 k라는 문자를 앞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겠지. 왜? k에 관한 상등식이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얘기야. 다 항등식에 대한 얘기야 지금. 그래서 얘는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 k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만 정신 차려. 하나의 점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얘는 k를 구하려고 하는 값이야. 그럼 하나의 점을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k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이 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k 값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 같은 식 또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내용 설명만 다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내용 설명에 대한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들을 제가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치와 평행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수직에 대한 조건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드리며 그 밑에 수직의 조건,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야. 근데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 y 콜 mx 플러스 n에다가 y 콜 px 플러스 q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하고 dx 플러스 2y 플러스 f 이퀄 0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주어질 때 또는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을 테니까 각각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리게 되면
일치하는 경우는요, 기울기는 똑같아요. 마찬가지 평행할 때도요,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치할 때는 y절편도 똑같고요, 얘는 y절편이 달라져요. 그랬을 때 평행과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만약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x 좌표와 y의 좌표의 비가 이렇게 같습니다 라는 걸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일치할 경우에는 얘가 상수항까지도 같을 때 일치가 되는 것이며, 얘는 상수항이 달라졌을 때 일치가 아닌 평행이 되는 거야.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다르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울기를 뜻하는 x 좌표들과 y 좌표들에 대한 비율이 다르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중에서 특별하게 수직으로 만날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에 대한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는요 x 좌표들과 y 좌표들에 대해서 곱을 해서 합했을 때 0이 되면 됩니다. 이 증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건 좀 힘들고. 그래서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엄청 많아요, 오늘. 제가 되게 세분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되게 세분화시켜서.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적어요. 문제는.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적어드리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조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끝나요. 힘을 내. 힘을 내란 말이야. 니네 수능 볼 때는 너네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봐봤지?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똑같거든? 그럼 수능 볼 때 수학 시험에 대한 시간이 100분이야, 100분. 1시간 40분 동안 30문제 푸는 거야. 1시간 4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근데도 아무 변화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 이제 한 열흘은 참을 수가 있을 거고, 열흘을 참고도 하면은 이제 30일, 40일 이렇게 참을 수 있어. 나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야? 작심삼일. 너무 좋아해요. 3일만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쉬세요. 그리고 3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이에요. 3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내일, 모레, 월요일이죠? 토일, 월 3일만 SNS 끊어. 알겠지? 끄덕였다. 3일 안에 난 전화한다, 내가 랜덤으로. 에이구, 볼게요. 얘는 증명과정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증명과정이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증명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직선까지 되는데, 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증명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하긴 한데 증명보다도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증명을 생략하고 하는 건데, 이거 내가 다 해드렸는데 예전에 겨울방학 때. 그래서 또 해드릴 거란 얘기야. 이렇게 수직이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요 수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D라고 얘기를 해서 이 거리를 구할 건데,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는 죽어서 네 관뚜껑에 못 박힌 소리 들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PQ 자리를 여기에 넣어줘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고, 여기 있는 A제곱, B제곱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미안해. 네.
쟤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요.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에 대한 넓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이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각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은 아까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까 한 거거든요. 바로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른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보시고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퀄 0이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요 두 직선으로서 이루어진 각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럼 그 각을 2등분한 이러한 직선을 우리가 찾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 직선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그 직선의 각 2등분선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x, y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가 뭐할까?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한 거리를 찾으시게 되면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의 절대값이 되는데 그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 거라고. 됐니? 이 문제를 풀 때 각 2등분선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거든.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아요 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치?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절대값하고 절대값이 같아요 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A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나올 거야. 왜 두 개야? 한 개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각을 2등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각을 2등분한 직선이 몇 개가 나와?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방금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밑변에 대한 길이를 구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뭐 구하는? 높이를 구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게 세 번째가 될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높이가 됩니다 라고 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넓이 2등분이거든요. 넓이 2등분이라는 게 있는데 직선이 평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 중심을 지나면 넓이 2등분하게 될 거야.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될 거야. 됐니?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될까?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쉬운데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 첫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을 지날 때야. 두 번째는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
그럼 꼭지점을 지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있는데 꼭지점을 지나요 라고 얘기하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찾아서 그어주시면 얘는 넓이가 2등분이 되는 거야. 근데 꼭지점을 만약에 지나지 않게 돼버리게 되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전체의 절반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서 구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발하고 계산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 교점 구하시고 이거 교점 구하시고 이거 교점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면 나이스 하면서 대변의 중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하면 직사의 방정식이 끝납니다.